안녕하세요. 서울 S치과 최승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뼈이식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진료를 하면서 그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치과에 오신 분들이 이런저런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뼈이식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있어서 이번 시간을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대략적인 그 임플란트를 심을 때 뼈이식을 하게 되는 경우와 굳이 뼈이식을 안 해도 되면 일부러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치료하는 입장에서도 뼈이식을 안 하고 자기 뼈가 온전히 있을 때 그곳에 심어서 임플란트를 마무리하는 게 가장 최선일 거고요. 그게 안 되면 뼈가 없는 경우에 뼈이식을 통해서 뼈를 생성을 하고 임플란트를 진행을 하는 게 이제 가능하게 되는데, 임플란트 뼈이식은 부위별로 좀 나눠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위턱, 상악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치아는 이렇게 보면 위턱은 윗상자에 턱, 악자를 써서 위턱이라고 이제 상악이라고 저희가 표현하고, 아래턱은 하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상악이나 하악 중에서도 송곳니에서 송곳니까지 혹은 뭐 첫 번째 작은 어금니에서 작은 어금니까지 이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턱 중에서도 앞니 부위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금니에 해당하는 이쪽 뒤쪽 부위가 있겠죠. 아래턱도 마찬가지로 아래턱에 앞니 부위와 어금니 부위가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 이제 뼈의 그 골질이 있잖아요. 골질이라고 하면 그냥 뼈가 어느 정도 단단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뼈의 밀도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텐데, 그 골질이 아래턱의 앞니 부위가 단단합니다. 이 부위가 일반적으로 뭐 항상 모든 케이스에 적용되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의 사람에서 아래턱의 앞니 부위의 뼈가 가장 단단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턱의 어금니 부위, 그 다음에 이제 위턱의 앞니 부위, 그 다음에 위턱의 어금니 부위, 이렇게 단단한 정도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단단한 정도가 차이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골 양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골질이 안 좋으면은 이제 그거는 어떻게든 극복을 해보는데, 골 양이 부족하면, 뼈의 절대적인 양이 부족하면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없잖아요. 골량적인 측면에도 앞니 쪽은 일반적으로 골량이 좀 충분한 편이고, 어금니 쪽으로 갈수록 골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임플란트 뼈이식에 대한 내용을 그 위턱의 어금니 부위, 그 다음에 위턱의 앞니 부위, 아래턱의 어금니 부위, 아래턱의 앞니 부위 이렇게 나눠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오늘은 위턱의 어금니 부위, 즉 상악 구치부, 그 뼈이식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환자분은 이쪽에 치아가 없잖아요. 이렇게 이제 치아가 없는데, 제가 이렇게 그리는 게 현재 남아있는 뼈의 양입니다. 그리고 상악 구치부, 위턱의 어금니 부위에서 임플란트를 우리가 심고자 할 때 가장 먼저 걸리는 구조가 상악동이라는 구조입니다. 위턱의 어금니 쪽은 이렇게 선으로 그어지는데, 이런 식으로 돼서 여기가 이제 코가 있는 부분이고요. 파노라마 사진에서 우리 해골 같은 거 보면 코 있는 부분이 구멍 뽕뽕 뚫려 있잖아요, 두 개가. 그래서 여기가 이제 코가 있는 그 부위고요. 코 옆으로 상악동이라는 빈 공간이 존재합니다. 사람마다 상악동이 내려와 있는 정도가 조금씩은 다른데, 어쨌거나 위턱에 우리가 임플란트를 심고자 할 때, 위턱 어금니 부위에 임플란트를 심고자 할 때 이 상악동이 절대적인 골량의 어떤 제한적인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상악동이 이렇게 내려와 있으면, 제가 이렇게 선을 그었잖아요. 이거를 다시 한번 지워보면 지금 거의 하얀 부분이 이렇게 실처럼 남아 있는데, 이렇게 이만큼 뼈가 있어요. 상악동이라는 건 동자가 텅 비어있는 공간이라는 뜻이잖아요. 상악 안에, 뼈 안에 여기가 텅 비어있고, 이 치아가 발치된 이유는 치주염이 심해서 위턱에 뼈가 녹아서 발치된 건데, 상악동은 위에서 내려오고 치주염 때문에 뼈는 녹고 해서 설상가상으로 이렇게 뼈가 이렇게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상악동이 이렇게 크게 차지하고 있고 남아있는 잔존골의 양이 적을 때, 이때는 뼈이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파노라마 엑스레이만 봤을 때 수직적으로 임플란트가 들어가면 대략 적어도 8mm에서 10mm 정도의 임플란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임플란트를 허공에 띄울 수는 없잖아요. 뼈가 있어야 임플란트가 뼈랑 같이 굳고 기능을 할 텐데, 상악동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 경우는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뼈이식을 해야만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뼈이식이 필수고, 일반적인 경우에 상악동은 대부분 이렇게 내려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위턱 어금니 부위에 임플란트를 심을 때는 꽤 높은 확률로, 이것도 제가 정확히 수치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치과에서 상담하다 보면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나는 정말 뼈이식이 너무 하기 싫어. 물론 저도 하기 싫습니다.
뼈 이식은 하기 싫은데 안 하면은 임플란트를 심을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뼈 이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상악동이 내려와 있을 때, 상악동이 이렇게 내려와 있을 때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서 남아있는 뼈가 별로 없을 때, 뼈가 적다,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상악동 쪽에 뼈 이식을 해서 임플란트를 심게 되고, 상악동의 뼈 이식은 뭐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남아있는 뼈가 얼마냐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 두께가 3mm 이하예요. 그럴 때는 상악동에 측방 접근이라고 해서 여기 옆으로 구멍을 내서 옆쪽에서 이제 뼈를 많이 이식을 하고 임플란트를 심는 방법을 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뼈가 어느 정도 있을 때는 수직 접근 혹은 치조정 접근이라고 책에는 나오는데, 그러니까 밑으로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뼈가 어느 정도는 있으니까 밑으로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 구멍을 냈을 때 그 구멍을 통해서 뼈를 이식제를 조금씩 밀어 넣어 가지고 임플란트를 심게 됩니다. 또 여기서 제가 자주 듣는 질문이, 그럼 대체 이식제는 뭘 쓰나요? 인데, 이식제는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처럼 자기 뼈가 있고요, 동종골이라고 해서 나와 종이 같은, 즉 인간의 다른 사람의 뼈 사체에서 이제 뭐 기증을 받거나 해가지고 그 면역학적으로 잘 처리해서 쓰는 동종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종골이 있습니다. 다른 종, 나 인간이 아닌 다른 종의 뼈, 즉 대부분 쓰는 게 소, 돼지, 말, 이런 거에서 이제 뼈를 구성하는 그 미네랄 성분만 추출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네 번째로 합성골이 있는데, 내 몸에 자기 뼈가 아닌 다른 사람이나 혹은 동물이나 아니면 합성골 뭔가 들어간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찜찜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이해는 되죠. 근데 우리가 뼈 이식을 했다고 했을 때 이 이식제가 죽을 때까지 내 몸에 남아가지고 그게 뼈가 되는 게 아니고요. 뼈 이식제는 내 뼈가 와서 내 몸에 뼈를 만드는 세포들 있잖아요. 뼈를 만들 수 있게 그냥 공간을 확보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엔 다 녹아서 없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과 의사 입장에서 이식제를 선택하는 기준은 일단 감염의 위험이 적어야 되고 적절하게 흡수가 잘 돼야 되고, 이런 걸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뼈 이식제 종류를 선택하는데, 아무래도 환자분들은 인터넷에서 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뼈 이식에 대해서도 굉장히 거부 반응이 있고 어떤 뼈를 쓰느냐에 대해서도 굉장히 막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안 하셔도 되는 고민인데 고민을 하는 것 같아서 잠깐 샛길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상악동 쪽에 뼈가 없을 때에는 뼈 이식을 해야죠. 지금 보시면 아래 이가 여기까지, 즉 여섯 번째 치아까지만 있어서 여기도 여섯 번째 치아까지만 심었고요. 두 개만. 원래는 치아가 세 개가 있어야 되는데 뒤쪽은 뼈가 얇기도 하고 여기다 굳이 임플란트를 심어서 아래 이도 없는데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두 개만 심었고요. 보시면 상악동 안으로 하얗게 이렇게 뭔가 채워져 있죠. 이게 이제 상악동 뼈 이식을 하고 임플란트를 심은 케이스입니다. 상악동이 이렇게 내려와 있을 때는 반드시 상악동에 뼈 이식을 해야만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있다. 뭐 이 경우뿐만 아니라 모든 경우에 마찬가지인데, 뼈 이식이 선택의 문제인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뼈 이식은 필수, 아니면 안 하거나. 이런 케이스는 여기다 뼈 이식을 할까 말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케이스는 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뼈 이식은 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 뼈 이식을 안 한다 그러면 안 해도 되니까 굳이 뼈 이식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뼈 이식은 굳이 할 필요 없다라든지, 제가 유튜브에서 그런 동영상도 봤었던 것 같은데, 안 하고 심을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뼈 이식을 해야 되는 케이스는 해야, 그래야 더 오래 쓰고 적정하게 기능을 할 수 있는 임플란트를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악동이 내려와 있는 경우에 어금니 부위에서 이와 같이 뼈 이식을 한 케이스를 보여드렸어요. 이쪽인데 이번에는 이렇게 상악동이 내려와 있고 잔종골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케이스보다는 그래도 뼈가 어느 정도는 있죠. 제가 이 선을 그었는데 선 사이에 공간이 있잖아요. 있기는 한데 여기도 한 2mm 정도의 뼈가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좀 전의 케이스는 정말 0.5mm가 남아있었는데, 제가 상악동 수술을 하면서 가장 얇은 뼈에다가 임플란트를 동시 식립하면서 뼈 이식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또 새길로 세자면 제가 이제 2000년에 치과를 졸업하고 수련을 받고 군대를 갔다 와서 2006년에 상악동 수술을 처음 해봤어요. 치과 의사들끼리 웃으면서 머리 올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상악동 수술에 머리 올린 게 2006년인데 지금 14년이 지났잖아요. 군대 있을 때 군의관 할 때 제가 골프를 그 같은 군의관들이랑 몇 번씩 쳤었거든요. 골프 연습장에서 골프 치다가 골프장에 처음 나가는 거를 머리 올린다고 표현을 했었어요.
근데 군대에 있을 때는 골프가 되게 많이 쌌었거든요. 한 5만 원 정도 내면 같이 나가서 골프 치고 올 수 있었는데, 나와서 골프를 치려니까 골프장 비용이 되게 비싸다고 20만 원 넘게 한 30만 원 가까이 들어가기도 해서 군대 있을 때 치고 한 번도 못 쳐봤습니다. 너무 비싸가지고. 근데 골프는 저랑은 안 맞는 운동인 것 같아서 땀 흘리고 그러는 게 좋아서 골프는 잘 안 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처음 상악동 수술을 하고 지금 2020년 14년이 지났는데,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상악동 케이스 중에서 좀 전에 보여드렸던 케이스가 가장 뼈가 얇은 케이스였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0.5mm에 심다가 2mm에 심으려면 이건 되게 두껍죠. 아주 넉넉하긴 한데, 이것도 임플란트가 들어가는 게 10mm짜리인데 잔존골이 2mm면 거의 8mm를 뼈를 이식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를 뼈 이식 없이 심을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임플란트를 이와 같이 뼈 이식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쭉 올라가 하얀 게 채워져 있고 임플란트 두 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참고로 상악동은 얇은 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상악동은 얇은 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옆에 골창을 형성하고 그 막을 들어 올린 다음에 그 막 밑에다가 뼈 이식제를 넣고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 이 안에서 뼈 이식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흡수가 되고, 그리고 그 빈 자리로 자기 뼈를 만드는 세포가 자라와서 이제 빈 공간을 채우면서 뼈를 만들게 되는데요. 어쨌거나 이와 같이 뼈가 없을 경우는 뼈 이식을 할 수밖에 없겠죠. 뼈 이식을 안 했던 케이스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뼈 이식을 안 해도 되는 케이스, 안 해도 할 수 있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가 있냐.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이렇게 다 브릿지가 되어 있는데 치아 주변으로 치주염이 심하게 진행돼서 뼈가 이렇게 녹아 있습니다. 이 치아는 이게 치아 각도가 이런데 이미 썩어가지고 뼈가 다 녹은 상태에서 방치를 하다 보니까 아랫니에 힘이 자꾸 가해져서 여기가 속으로 썩으면서 툭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흔들리는 치아가 있었는데 현재 이런 식으로 뼈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상악동이 거의 보이질 않아요. 거의 이 한참 위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뼈가 이렇게 많죠. 다만 문제는 이렇게 움푹 파인 건데, 제가 과거에 제가 찍었던 동영상 중에서 뼈 이식이 필요하지 않은 케이스, 뼈 이식이 필요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데, 그게 바로 발치와였습니다. 발치와, 그 이를 뺀 자리는, 왜 우리가 이를 빼고 나면 예를 들어 이 치아를 뺐다 라고 치면 여기 뿌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뼈가 뿌리 자국으로 움푹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를 뺀 자리는 되게 치유 잠재력이 되게 좋아요. 치유 잠재, 뼈를 만들려는 잠재력이 엄청 좋아요. 이를 빼고 나면 이 부위는 뼈가 되게 한 석 달, 넉 달이면 금방 차오르거든요. 다른 데는 안 그런데 발치와는 그래요. 그래서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바로 심어도 뭐 발치와가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면서 뼈가 그냥 다 아무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발치와는 가만히 놔둬도 뼈가 차는데 굳이 이 뺐는데 공간이 있다고 해서 거기다 뭔가를 집어넣을 필요는 없다. 그게 이제 저의 견해다 라고 말씀드린 동영상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앞뒤 다 자르고 뼈 이식을 안 해도 되는 부위는 발치와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발치와란 말은 쏙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얘는 빼고 뼈 이식을 안 해도 된다고 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그때 한번 계셨었는데, 필요한 부위는 뼈 이식이 꼭 필요하고요. 발치와 같은 경우는 저는 일부러 거기다 뼈를 넣지 않는다, 그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어쨌거나 상악동은 저 위에 있어서 뼈는 충분히 있고 이렇게 녹아 있는데, 일단 여기도 염증이 심하긴 하지만 어쨌건 발치와잖아요. 이를 뺐어요. 빼고 이런 경우는 이제 기다려야 되겠죠. 뼈가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는데 이게 좀 아물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서 발치하고 4개월을 기다렸습니다. 발치하고 4개월 후에 보니까 완전 움푹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이 흔적 보시면 이런 식으로 녹아 있었는데 그래도 이만큼 차올랐어요. 이만큼이 치주염이 심했었지만 시간 지나고 기다리다 보니까 움푹 들어갔던 부위가 다 찼더라고요. 여기는 작은 어머니 뺀 자리는 거의 다 차올랐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뼈 이식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냥 뼈 이식 없이 임플란트를 바로 이렇게 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먼저 제가 위턱의 어금니 부위에서 우리가 뼈 이식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게 바로 상악동이라는 해부학적 구조가 있댔죠. 이 상악동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골량이 임플란트를 심기에 충분하냐 아니냐. 그래서 상악동이 7mm 정도 이상 남아있을 때는 굳이 뼈 이식은 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7mm 이내로 뭐 6mm, 5mm 이렇게 남아있을 때는 임플란트가 그냥 들어가면 상악동 안으로 뽕 뚫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뼈 이식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증리에서는 말씀 안 드렸는데,
골양이 수직적으로 엑스레이 봤을 때 높이도 물론 중요하지만 임플란트는 원형이잖아요. 위에서 봤을 때 단면이 동그랗기 때문에 그 수직적인 양도 중요하지만 골폭, 여기에 이 사진에서는 알 수 없는 골폭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심고 폭이 좁을 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그런 경우는 뼈 이식을 해야죠. 상악동이라는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뼈의 두께가 어느 정도냐, 이런 것들이 임플란트를 심는데 일종의 제한 요소로 다가와서 임플란트를 심기 위한 골량이 충분하지 않다면 우리는 뼈 이식을 하고 임플란트를 심어야 한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일단은 위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음번에 그 앞니나 어금니 부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서 그 뼈 이식 여부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을 한번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뼈 이식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동영상을 준비할 때 참고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